민준아, 제발 살려줘. 이 노인 누군가에게 심하게 폭행당한 것 같습니다. 들것 위에 누운 피투성이 노인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형사 강민준의 표정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노인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중얼거렸죠. 민준아, 제발 살려줘. 과연 이 노인은 누구일까요? 민준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삶의 지혜를 나누는 주마등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무엇을 하며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구독자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여름날 오후 작은 시골 마을의 낡은 단층 집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년이 감히 내 돈을 숨겨? 새아버지 최도철의 굵은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죠. 42살의 도철은 건설 하청업을 하는 사람이었지만 실상은 뒷골목 조직과 손을 잡고 더러운 일을 도맡아 하는 인간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없어요. 엄마 이선영은 부엌 바닥에 쓰러진 채 애원했어요. 39살의 선영은 작고 여린 체구였지만 아들 하나만큼은 지키려고 버텨왔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보험 서류 어디 숨겼어? 도철이 선영의 머리채를 잡아 끌었습니다. 그 순간 부엌 문틈에서 지켜보던 10살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죠. 엄마 놔주세요. 도철이 고개를 돌려 민준을 노려봤습니다. 그의 눈빛엔 인간미라곤 찾아볼 수 없었죠. 이 새끼가 어디서 끼어들어? 민준은 무서웠지만 엄마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작은 몸으로 엄마를 감싸 안았죠. 도철의 손이 민준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민준아, 안 돼. 선영이 아들을 끌어안으며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엄마를 놓지 않았어요. 도철은 비웃으며 방으로 들어갔고 서랍과 옷장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찾는 건 선영 명의로 가입한 5천만 원짜리 상해보험 서류와 시골집 토지 문서였죠. 결혼한 지 3년 도철의 진짜 목적은 처음부터 선영의 재산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민주는 부엌 구석에서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엄마는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눈물을 감췄습니다. 엄마, 우리 도망가요. 민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영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죠. 조금만 참아. 엄마가 방법을 찾을게. 하지만 선영도 알고 있었습니다. 도철은 경찰서에 아는 사람이 많았고 도망가봤자 금방 잡혀올 거라는 거요. 방에서 도철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술에 취해 쓰러진 모양이었죠. 민주는 엄마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나만 없으면 엄마 안 맞을 텐데. 그런 소리 하지 마. 너는 엄마한테 전부야. 선영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죠. 달빛이 부엌 창문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민주는 그날 밤 평생 잊지 못할 결심을 했어요. 크면 꼭 엄마를 지킬 거야. 반드시. 사흘 후 또다시 폭력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철은 술에 취한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딘가에서 돈을 잃고 온 게 분명했죠. 선영아, 당장 통장 내놔. 선영은 부엌칼을 손에 쥐고 떨고 있었습니다. 이혼해주세요. 제발이요. 뭐, 2년이 감히? 도철이 달려들었습니다. 칼이 바닥에 떨어졌고 선영은 벽에 등을 부딪혔어요. 엄마, 민준이 학교에서 돌아와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망설이지 않고 도철의 다리에 매달렸죠. 저리 안 비켜. 도철이 민준을 걷어찼습니다. 어린 몸이 공중으로 떠올라 장롱에 부딪혔어요. 민준은 정신을 잃었습니다. 민준아, 민준아. 선영의 비명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그때 마을 이장님이 소란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최 씨, 당신 또 그러는 거야. 이장님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도철은 황급히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떠나며 선영에게 차갑게 말했죠. 기다려. 이건 끝이 아니야. 민준이 눈을 뜬 건 동네 보건소였습니다. 괜찮니? 선영이 아들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잘못 아니에요. 보건소 간호사가 선영에게 쪽지를 건넸습니다. 아주머니, 여성긴급 전화번호예요. 혹시 모르니 가지고 계세요. 선영은 고맙다는 인사를 하며 쪽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죠. 도철은 어떻게든 자신을 찾아낼 거라는 걸요. 그날 저녁 선영은 민준을 친정 고모댁으로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일주일만 고몬에서 지내. 엄마가 정리하고 데리러 갈게. 민준은 엄마를 떠나고 싶지 않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이에요, 엄마. 그래, 약속이야.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선영은 도철에게 다시 붙잡혔습니다. 도철은 경찰 수사를 피해 다니다 돌아왔고 선영을 협박했습니다. 합의해. 그럼 살려줄게. 선영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민준을 지키려면 도철의 요구를 들어야 했죠. 경찰서에서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도철은 집행유예로 풀려났어요. 민준은 고모댁에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저 나쁜 사람 감옥에 보내야죠. 민준아,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간단하지 않단다. 고모가 조카를 안쓰럽게 바라봤습니다. 민준은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왜 착한 엄마가 고통받아야 하는지 어린 마음으론 이해할 수 없었죠.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그면 나쁜 사람들을 잡는 사람이 될 거야. 3년이 흘렀습니다. 민준은 13시 되었고 도철의 폭력은 더욱 잔인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도철은 술에 취해 선영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망쳤어. 선영의 얼굴이 파래졌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죠. 엄마. 민준이 방망이를 들고 달려와 도철의 등을 내리쳤습니다. 이 새끼가. 도철이 민준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엔 살기가 가득했어요. 오늘은 널 죽여버린다. 도철이 민준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은 숨이 막혀왔어요. 그때 선영이 의식을 되찾고는 도철의 팔을 물었습니다. 으악! 도철이 비명을 질렀고 그 틈에 선영이 민준을 데리고 집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경찰이다. 경찰 온다. 이웃 주민이 소리쳤고 도철은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그날 밤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선영은 민준을 데리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친정 언니 집에 얹혀 살게 되었죠. 이제 안전할 거야. 선영이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민준은 눈물을 흘리며 다짐했습니다. 엄마, 저 커서 형사 될래요. 그래서 엄마 같은 사람들 지킬 거예요. 그래, 넌 꼭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도철은 그 후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영의 마음엔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남았죠. 민준은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가난했지만 장학금을 받으며 경찰대학에 입학했어요. 그리고 35년이 흘렀습니다. 현재 강민준은 45살의 형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미제사건 전담팀 소속이었죠. 날카로운 눈매와 무표정한 얼굴, 그리고 항상 입는 검은 외투가 그의 트레이드 마크였습니다. 민준 형사님, 오늘 사건 보고서 확인하셨어요? 파트너인 박소정 형사가 말을 걸었습니다. 소정은 41살로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현실적인 성격의 소유자였죠. 네, 확인했습니다. 민준의 대답은 언제나 짧고 명확했습니다. 사무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미제 사건팀입니다. 민준이 전화를 받았어요. 형사님, 관악구 봉천동에서 노인 폭행 사건 신고 들어왔습니다. 피해자 상태가 위중합니다. 지금 출동합니다. 민준과 소정은 즉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그때 몰랐습니다. 이 사건이 민준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라는 것을요. 봉천동 쪽방촌 골목은 어두웠습니다. 구급차 사이렌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죠. 형사님, 여기입니다. 젊은 경찰관이 민준과 소정을 안내했습니다. 들것 위에 피투성이 노인이 누워 있었어요. 얼굴은 심하게 부어올라 있었고 갈비뼈가 부러진 듯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 신원 확인됐나요? 소정이 물었습니다. 네, 최도철 73입니다. 민준의 몸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최도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그 사람일까요? 민준은 천천히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부어오른 얼굴이지만 그 매서운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형사님, 괜찮으세요? 소정이 민준의 이상한 표정을 눈치챘습니다. 아닙니다. 계속 조사하죠. 민준은 애써 감정을 눌렀습니다. 그때 노인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민준을 올려다봤습니다. 민준아. 도철의 입에서 그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제발 살려줘. 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구급대원이 심폐소생술을 준비했습니다. 호흡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민준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죠. 형사님, 같이 가세요. 소정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구급차가 병원으로 출발했고 민준과 소정은 경찰차로 뒤따랐습니다. 차 안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사님, 피해자를 아세요? 소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릅니다. 민준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직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료진이 도철을 급히 옮겼어요. 보호자 계신가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보호자는 없습니다. 저희가 담당 형사입니다. 소정이 대답했습니다. 민준은 응급실 창문 너머로 도철을 바라봤습니다. 35년 전 그 악마가 맞다면 나는 이 사람을 살려야 하나? 2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일단 생명은 건졌습니다. 하지만 내부 출혈이 심해서 위험한 상태입니다. 범인 단서는 없나요? 소정이 물었습니다. 환자가 의식이 돌아오면 진술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민준은 중환자실로 이동하는 도철을 지켜봤습니다. 기억하고 있을까? 그때 그 어린 소년을. 소정이 민준의 어깨를 톡 쳤습니다. 형사님, 뭔가 이상해요. 현장 조사 결과 나왔는데요. 무슨 내용입니까? 피해자 방에서 거액의 현금과 수상한 서류들이 발견됐어요. 과거 폭력 조직 관련 자료도 있고요. 민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서류 내용 확인해 보셨습니까? 네, 이상한 게 30년 전 보험 관련 서류들이에요. 이선영이라는 사람 명의더라고요. 민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저녁 7시 민준은 은평구 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선영이 입원해 있는 곳이었죠. 어머니, 저 왔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여윈 모습의 선영이 누워 있었습니다. 70살의 선영은 뇌종양 말기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민준아, 오늘도 왔구나. 네, 어머니. 몸은 좀 어떠세요? 그냥 그렇지 뭐. 선영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갑고 가벼웠죠. 민준은 말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만난 그 노인이 최도철이라는 걸요. 민준아, 너 무슨 고민 있니? 아닙니다, 어머니. 엄마한테 숨기지 마. 다 보여.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는 언제나 자신을 꿰뚫어 봤습니다. 어머니 혹시 최도철이란 사람 기억하세요? 선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왜 갑자기 그 사람 얘기를? 오늘 사건 현장에서 봤습니다. 선영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 살아있었구나. 밤 11시 민주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소정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형사님, 아직 안 들어가셨어요? 최도철 과거 기록 찾아보고 있습니다. 민준이 소정 옆에 앉았습니다. 화면에는 도철의 전과 기록이 떠 있었죠. 폭행, 사기, 공갈 전과가 어마어마하네요. 소정이 혀를 찼습니다. 35년 전 가정폭력으로 고소당한 기록도 있어요. 피해자가 이선영. 민준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이 사람 정말 악질이네요. 계속 조직 범죄에 연루돼 있었어요. 소정이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최근 조직에서 배신당했다는 첩보가 있어요. 돈 문제 때문에 다툼이 있었대요. 그래서 폭행을 당한 겁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민주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철은 결국 자신이 저지른 악행의 대가를 받은 것일까요? 다음 날 오전 도철이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민준과 소정이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도철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최도철 씨, 들리십니까? 소정이 물었습니다. 도철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민준을 봤죠. 너 민준이냐?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컸구나. 이제 형사가 됐어? 도철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누가 당신을 폭행했습니까? 민준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게 중요해? 어차피 난 곧 죽을 텐데. 진술하십시오. 싫어. 난 아무 말도 안 해. 도철이 눈을 감았습니다. 소정이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이 두 사람 사이에 모르는 과거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소정이 민준을 불러 세웠습니다. 형사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 사람 아시죠? 민준은 한참을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새아버지입니다. 소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어릴 때 엄마를 폭행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엄마는 평생 고통받으며 사셨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사님, 이 사건 제가 빠지는 게 맞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형사님이 더 진실을 밝혀야 해요. 소정이 민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과거는 과거예요. 지금 우리의 의무는 진실을 찾는 거잖아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는 형사였으니까요. 저녁, 민준은 다시 엄마의 병실로 갔습니다. 민준아, 오늘 표정이 안 좋구나. 어머니 최도철을 조사하게 됐습니다. 선영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 사람도 이제 늙었겠지? 네, 많이 늙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한 가지만 부탁할게. 말씀하세요, 어머니.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마. 미움은 너만 아프게 해. 민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그렇게. 다 지나간 일이야. 엄마는 이제 곧 갈 거고 너는 자유로워져야 해. 선영이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민준아, 약속해. 미움 때문에 내 인생 망치지 마. 민준은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선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사흘 후 소정이 중요한 정보를 발견했습니다. 형사님, CCTV 확인했는데요.
사건 당일 수상한 남자가 피해자 방에 들어갔어요. 사무실 모니터에 흑백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체격이 건장한 남자가 도철의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죠. 얼굴 식별 가능합니까? 모자를 눌러 써서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 전문가 같아요. 전문가요? 네, 움직임이 일반인이 아니에요. 주변을 경계하는 방식이 조직 출신 같습니다. 민주는 영상을 반복해서 돌려봤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서류들, 정밀 분석 들어갔나요? 네, 국과수에 의뢰했습니다. 그때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강민준 형사입니다. 형사님, 병원입니다. 환자 최도철 씨 상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민준과 소정은 즉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중환자실 앞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내부 출혈이 재발했습니다. 수술이 필요한데 성공 확률이 낮습니다. 수술하지 않으면요? 소정이 물었습니다. 이틀을 못 넘깁니다. 민주는 창문 너머 도철을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이 죽으면 진실은 영원히 묻힐 것이다. 형사님, 수술 동의는 보호자가 해야 하는데 의사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호자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민준이 답했습니다. 그때 도철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민준과 눈이 마주쳤죠. 도철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도와줘. 민준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민준은 서류를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과거 도철이 엄마에게 가입시킨 보험 서류였죠. 상해보험 5천만 원. 그리고 토지 문서도 있었습니다. 엄마 명의의 시골 땅이었어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엄마의 재산이 목적이었군. 민준의 주먹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소정이 커피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형사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과거는 과거예요.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진실을 밝히는 것. 압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국과수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강민준 형사님, 분석 결과 나왔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피해자 방에서 발견된 서류 중 USB가 있었습니다. 파일을 복구했는데 이거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갑니다. 국과수 디지털 분석실. 분석관이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 도철이 등장했습니다. 30년 전 모습이었죠. 이선영, 그년만 없애면 돈은 내 거야. 도철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보험금 5천만 원에 땅까지 깔끔하게 처리해야 해.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영상은 계속됐습니다. 도철이 선영을 폭행하는 장면, 어린 민준을 때리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이 새끼는 방해만 하네. 어차피 둘 다 없애면 돼. 민준은 주먹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누가 왜 이런 영상을 찍은 겁니까? 소정이 물었습니다. 아마도 조직 내부 보험용일 겁니다. 서로 약점을 잡아두는 거죠. 분석관이 답했습니다. 이 영상 증거로 쓸 수 있습니까? 민준이 물었습니다. 네, 충분합니다. 저녁 민준은 엄마에게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노트북을 펼쳐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선영은 화면을 보며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정말로. 네, 어머니. 처음부터 계획된 거였습니다.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준아, 미안해. 엄마가 몰랐어. 어머니 잘못이 아닙니다. 민준이 엄마를 껴안았습니다. 저 악마를 꼭 처벌하겠습니다. 선영은 아들의 품에서 흐느꼈습니다. 35년 동안 억눌렀던 고통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제가 다 해결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선영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새벽 3시 민주는 요양병원 응급 연락을 받았습니다. 보호자님,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민주는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뇌종양이 급속히 커지고 있습니다.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뭐라고요? 최선을 다하겠지만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민주는 엄마의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선영은 산소호흡기를 쓰고 있었어요. 하지만 의식은 있었습니다. 민준아. 예, 어머니. 엄마 이제 갈 것 같아. 아닙니다. 괜찮으실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 엄마가 다 느껴. 선영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지막 부탁이야. 그 사람 용서해줘. 어머니. 미움은 독이야.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민주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민주는 사무실에서 도철 사건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소정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형사님, 범인 찾았어요. 누굽니까? 조직 2인자 김태수입니다. 최도철이 조직 돈 3억 원을 빼돌렸대요. 체포영장 신청했습니까? 네, 지금 발부 대기 중입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어요. 그때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사님, 최도철 씨가 또 쓰러졌습니다. 민준과 소정은 다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도철은 중환자실에서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대동맥 파열입니다. 지금 당장 수술 안 하면 죽습니다. 의사가 외쳤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서명해 주셔야 합니다. 간호사가 민준에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민준은 펜을 쥐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중환자실 창문 너머 도철이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엔 비웃음이 담겨 있었어요. 넌 날 못 죽여. 넌 약해. 도철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민주는 동의서를 내려다봤습니다. 이 서명을 안 하면 저 악마는 죽습니다. 엄마가 평생 고통받게 만든 사람. 어린 자신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사람. 하지만 나는 형사다. 민준의 머릿속에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움은 독이야.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민주는 펜을 들어 천천히 서명했습니다. 수술 진행하십시오. 소정이 놀란 눈으로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과 다릅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는 게 내 길입니다. 수술실 불이 켜졌습니다. 수술은 5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민준과 소정은 복도에서 기다렸어요. 형사님, 후회 안 하세요? 소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후회요? 그 사람을 살린 거요. 민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후회는 없습니다. 이게 맞는 길이니까요. 대단하세요, 진짜. 소정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정 형사도 힘든 시간을 겪으셨죠? 민준이 물었습니다. 네, 이혼하고 아들이랑 떨어져 살아요. 그 애가 저를 용서할지 모르겠어요. 용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형사님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소정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집도이가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어요. 수술 성공했습니다. 민주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틀 후 도철이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민준과 소정이 병실로 들어갔어요. 도철은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깨어나셨군요. 민준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넌 왜 날 살렸어? 도철이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 의무니까요. 의무? 웃기는 소리. 넌 날 죽이고 싶었을 텐데. 그랬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제 길이 아닙니다. 민준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최도철 씨, 과거 이선영 씨를 대상으로 한 살인 계획과 폭행 혐의로 체포합니다.
도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증거가 있습니다. 당신이 직접 찍은 영상이죠. 소정이 태블릿으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도철은 화면을 보고는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어디서? 조직에서 나왔습니다. 당신을 배신한 대가죠. 경찰이 병실로 들어와 도철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최도철, 살인 미수와 폭행, 사기 혐의로 체포한다. 도철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민준아 미안하다고 하면 용서해 줄 거냐? 도철이 물었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는 제가 할 몫이 아닙니다. 법이 판단할 겁니다. 그래, 넌 정말 컸구나. 도철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나 같은 인간은 이렇게 끝나는 게 맞아. 경찰이 도철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민주는 그 뒷모습을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형사님, 수고하셨어요. 소정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엄마에게 가야 했습니다. 요양병원 병실, 선영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왔습니다. 민준이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아 목소리가 잘 안 들려. 선영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 끝났어요. 최도철은 체포됐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선영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너는 자유야. 어머니, 힘내세요. 제발. 민준아 엄마는 행복했어. 너 같은 아들 두고. 선영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엄마 안 돼요. 의사 선생님. 민준이 비명처럼 외쳤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환자분 돌아가셨습니다. 민준은 엄마의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민준은 병실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지키지 못했어요. 소정이 복도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그녀도 눈물을 흘렸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민준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엄마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쓰다듬었어요. 어머니 편히 쉬세요. 사랑합니다. 선영은 평화로운 표정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고통에서 벗어난 것처럼요. 민주는 병실을 나와 복도 창가에 섰습니다. 형사님, 소정이 다가왔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네요. 민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늘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법정. 도철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피고인 최도철은 35년 전부터 현재까지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검사가 엄중하게 말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이선영 씨에 대한 지속적 폭행과 살인 계획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증거 영상이 법정에 재생됐습니다.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도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누구에게 죄송합니까? 이선영 씨와 그 아들에게. 도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야 후회하는 겁니까? 너무 늦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민주는 방청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최도철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방청석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도철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민주는 법정을 나왔습니다. 소정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형사님,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소정 형사. 이제 좀 쉬세요. 한동안 정말 힘드셨잖아요. 네, 그래야겠습니다. 민주는 처음으로 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언론이 몰려들었습니다. 강민준 형사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살렸다는 게 사실입니까? 민주는 잠시 생각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복수는 또 다른 고통을 낳을 뿐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법의 정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저녁, 민주는 엄마의 산소에 갔습니다. 작은 언덕 위 선영의 묘비가 서 있었어요. 어머니, 다 끝났습니다. 민준이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저는 복수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말씀대로 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이제 제 인생을 살아보려고요. 어머니도 편히 쉬세요. 민주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소정이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기다려 주었죠.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천천히 일어나 산을 내려왔습니다. 형사님, 저녁 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한 달 후, 민주는 사무실에서 새로운 사건 파일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형사님, 요즘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소정이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런가요? 네, 예전엔 항상 무거워 보이셨는데. 민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짐을 내려놓았으니까요. 어머니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그렇겠죠. 그때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강민준 형사입니다. 형사님, 교도소입니다. 최도철 수감자가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민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가겠습니다. 소정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형사님, 면회 가시는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들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다음 날 민주는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습니다. 면회실에 도철이 들어왔습니다. 죄수복을 입은 그는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왔구나. 도철이 앉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으셨습니까? 민준이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용서를 구하려는 건 아니야. 그럴 자격 없다는 거 안다. 그럼요. 그냥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어. 도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날 살려줘서. 넌 날 죽일 수도 있었는데. 그건 제 일이었습니다. 아니야. 넌 선택한 거야. 복수 대신 정의를. 도철이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내 엄마는 좋은 사람이었어. 나 같은 놈이 망쳤지.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아, 내가 형사가 된 이유 이제 알 것 같아. 무슨 뜻입니까? 넌 세상을 바꾸고 싶었던 거야. 나 같은 악마가 없는 세상으로.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 민준을 소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사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무슨 얘기하셨어요? 별거 아닙니다. 그냥 끝을 확인한 거죠. 두 사람은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형사님,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뭡니까? 미움이 복수라면 용서는 승리라는 거요. 민준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좋은 말이네요. 형사님한테 배운 거예요. 소정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소정 형사, 아드님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어제 통화했어요. 이번 주말에 만나기로 했어요. 잘 됐습니다. 형사님 덕분이에요. 용서하는 법을 배웠거든요. 두 사람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주말, 민주는 옛 동네를 찾았습니다. 어릴 적 살던 시골 마을이었죠. 낡은 단층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어 있었어요. 민주는 집 앞에 섰습니다.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됐었죠. 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어요. 부엌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여기 기억하세요? 민준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여기서 엄마가 저를 지켜주셨죠. 제가 약속했던 거 기억하세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약속 지켰어요. 엄마를 지켰고 정의를 세웠어요. 민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 저도 자유예요. 마을을 걸으며
민주는 옛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학교 가던 길, 엄마와 손잡고 걷던 길, 이장님 댁 앞을 지나갔습니다. 어머, 민준이 아니니? 이장님 부인이 민준을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형사님이 됐다며? 장하다, 장해. 감사합니다. 내 엄마 참 고생했는데 하늘에서 기뻐하시겠다. 네,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는 인사를 하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 섰습니다. 엄마, 저 이제 괜찮아요. 행복할게요. 민준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민주는 차 안에서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최근 화제가 된 강민준 형사 사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복수 대신 정의를 선택한 그의 이야기는. 민주는 라디오를 껐습니다. 과거는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형사님, 저 소정이에요. 아들이랑 밥 먹었어요. 소정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축하합니다. 형사님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제가 뭘 했습니까? 많이 배웠어요. 용서하고 새로 시작하는 법을요. 민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소정 형사한테 배웠습니다. 뭐요? 곁에 있어주는 것의 소중함을요. 한 달 후, 민주는 새로운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매주 엄마 산소에 들렀고 소정과 함께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회식 자리에 있었어요. 형사님, 건배해요. 무슨 일로요?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서요. 소정이 웃으며 잔을 들었습니다. 건배. 민준도 잔을 부딪혔습니다. 형사님, 이제 진짜 행복해 보여요. 그런가요? 네, 웃는 모습 처음 봐요. 민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소정 형사, 고맙습니다. 뭐가요? 옆에 있어줘서요. 소정의 뺨이 붉어졌습니다. 당연한 걸요. 우린 파트너잖아요. 두 사람은 편안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몇 년 후, 민주는 여전히 형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엔 엄마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형사님, 새 사건 들어왔어요. 젊은 후배 형사가 파일을 건넸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준이 파일을 펼쳤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가보겠습니다.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소정이 따라 나섰죠. 형사님, 제가 같이 갈게요.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소정이 물었습니다. 형사님, 후회한 적 없으세요? 뭐요? 최도철을 살린 거요.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요? 진짜 복수는 누군가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 상처받은 나 자신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까요. 소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게 진짜 승리죠. 민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그는 이제 자유였습니다. 미움에서, 과거에서, 고통에서 완전히 자유로웠습니다. 복수는 쉽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용기가 필요하죠. 강민주는 선택했습니다. 복수가 아닌 정의를, 미움이 아닌 용서를, 그리고 그 선택이 그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상처받은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상처에 갇혀 살 것인가, 아니면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설 것인가. 민주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죠. 진짜 복수는 누군가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은 나 자신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여러분이 주인공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만약 평생 자신을 괴롭힌 사람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그 사람을 살리시겠습니까? 인생 선배님들의 삶의 지혜를 들려주세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도 더욱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